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소개드리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 토지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지는 인광지구, 송담 및 현화지구와 더불어 평택하게 배후 신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화양지구에 인접해 있는데요. 평택 화양지구는 평택시 일원을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진행으로 여의도 면적과 맞먹는 대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5만여 명이 거주하는 또 하나의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택시는 도로교통망도 우수한 지역입니다. 평택은 수도권과 수도권 이남 지역을 잇는 교통중심지로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가 모두 지나고 거기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완벽하게 갖춰져 수도권의 핵심 자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토지 주변으로 평택선 창내역이 건설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 또한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평택의 부동산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군 부대 이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고덕 국제신도시까지 더해지면서 인구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양한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는 평택시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입니다. 자,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요, 경기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많은 호재를 품고 있어서 인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죠. 평택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평택의 오성면 단거리에 위치한 토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떤 곳인지 이사님 개요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경기권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한 100만 원대에서 토지 접근이 가능한 곳이 사실은 흔치가 않습니다. 더기도 여기도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평택선이죠.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있는 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면적은 전체 면적이 2001평방미터, 그중에서 한 1090평방미터 정도, 한 303평 정도를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용도는 지금 현재 농림지역입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져 있지만 저희가 이거 그러니까 논인데 밭으로 만든 그런 상황이라서 바로 이제 밭농사가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매매가는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특징도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경기권 토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필지 분할이 좀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또 농지증의 어떤 자격 요건도 300평 좀 넘어야지, 그러니까 1001평이 넘어야지만 농지증이 나와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한 600평이 좀 넘지만 그 중에서 일부인 농지증 가능한 면적 1090평방미터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2m 정도의 농수로가 접해져 있는 그런 길이 접해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지금 사진은 답이지만 지금 현장은 이제 전 상태로 성토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답에서 전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그런 가치가, 외형적인 가치가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접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단필지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그 대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택의 토지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600평 정도 되는 면적에서 그중에 300평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지금 화면으로 사진 보셨잖아요. 바로 밭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점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 바로 옆에 농수로 이렇게 길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토지다라는 것도 꼭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특징까지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이 토지가 완전히 우리 삶에서 좀 동떨어진 곳은 아닌지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입지, 위치를 정확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과 함께 호재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입지는 지금 앞으로 개통될 창내역이죠. 가칭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 토지이기 때문에 역세권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역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승 평택선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포승 국가산단과 안중역을 거쳐서 평택으로 들어가는 그런 토지
중에서 창내역에서 한 200m 안쪽에 인접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역세권 개발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역세권 개발 계획이 가능한 그런 토지이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차후에는 도심이 되는 그런 곳의 토지로 변화할 수 그러니까 비사업용 토지에서 사업용 토지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토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IC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성 IC를 통해서 평택 파주고속도로 또 평택 제천 고속도로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평택선이라던가 또 그 지제역까지의 어떤 그 교통 상황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평택시로 구도심이죠. 구도심으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철도 노선들이 접하고 있는데요. 안중역이죠. 서해선이면서 KTX역으로 확정이 된 안중역과 한정거장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SRT 이미 개통이 돼서 수서와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지제역도 지금 한정거장 정도의 거리로 맞닿아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 구도심의 1호선 라인이죠. 평택 그 역과도 정중앙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창내역이 사실은 중심, 평택의 정중심이 되는 그런 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고덕국제 신도시도 이미 거의 도시계획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뭐 한 8대1, 10대1의 경쟁률을 갖출 만큼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되어져 있는 고덕국제 신도시 한 5만 세대가 분양이 돼서 한 13만 명이 거주를 하는 그런 굉장히 큰 고덕국제 신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지막 공장이죠. 2030년도까지 뭐 6개 공장 동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가동력을 가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에 더 유입되는 반도체 연구 인력들도 다시 들어올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정적으로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유보가 됐기도 했지만 지금 한참 그 진행 중인 브레인시티도 지금 내년이죠. 2023년도면 한 2만 세대의 주택과 또 지식산업센터와 더불어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 인구라던가 또 직장인 구원을 따지면 100만 평택을 외치는 평택시 도시계획이 점점점 근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곳이 있고요. 또 평택 미군기지 같은 경우도 한 444만 평 정도의 그런 규모로 한 10만 명의 군무원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또 이태원에 한 3배 정도의 상권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된 두 도심과 또 안중역 앞으로 개통될 그런 그 역의 도심까지 합해진다면 창내역 주변으로는 거대한 도심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지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오성 강변 뚝방길 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장을 다녀오시다 보면 굉장히 먹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요. 굉장히 길이 참 예쁘게 잘 나와져 있습니다. 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뚝방길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자동차라던가 산책이라던가 이런 코스들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평택시에서 이제는 어떤 사업군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정책적인 자금을 투입을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쪽에다 문화적인 공간들로 꾸미겠다. 또 쉴 수 있는 공간, 이쪽에서 창조 가능한 그런 공간들로 꾸미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것이 오성 강변 뚝방 르네상스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내역이 개통하는 것과 가장 물건지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중역이죠. 사실은 올 연말 12월에 개통을 하기로 했지만 조금 늦어져서 2023년 내년 초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안중역 같은 경우는 한 70만 평의 부지가 안중 역세권 개발 부지로 지금 한 3년 정도 묶여 있어서 1년이 지나서 한 2년 정도 후면은 이제 개발이 될 그럴 예정에 있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한 20만 평 후반에서 한 50만 평 안쪽으로 대부분 역세권 개발을 하는데 안중역 같은 경우는 한 70만 평, 78만 평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78만 평을 역세권 개발 부지로 지금 3년 동안 행위 제한으로 묶어놓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중역의 어떤 위치라던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존의 서해안 복선절철에서 정식으로 안중역 KTX선으로 서해선과 합쳐지는 그런 것으로 여기 변모됐기 때문에 이제는 여의도
평택뿐만이 아니라 서울역과도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역으로 굉장히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업지로 뭐 발전이 된다라는 그런 조감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포승 국가산단과 맞물려서 산업체들이 산업체들이 역을 중심으로 뭐 컨벤션 센터를 이용한다던가 호텔 문화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또 서울과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신도시국과 맞물려서 이쪽에 안중역의 규모가 정말 굉장히 커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평택선이죠. 지금 창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포승 평택선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내역을 필두로 해서 포승까지 이루어진다면은 포승에서 물류뿐만 아니라 인수송까지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제역과 안중역, 그다음에 1호선 평택역의 3도심의 가장 중심에 있는 창내역이 앞으로는 도심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평택의 정중앙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창내역 또한 한 28만 평 정도 도시계획이 진행이 된 그런 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이제 평택의 철도망 계획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평택 부발선이라든가 여러 복선 전철이라든가 이런 그 철도망들이 예타의 준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연구 용역이 들어갔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평택으로 가는 곳은 굉장히 사통팔달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 평택의 이제 그 팽성이죠. 팽성 두드리를 필두로 해서 평택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가들이 시작되어졌는데요. 이제는 미군 기지가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할 만큼 굉장히 확장되어져 있고 한 1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가 지제역도 이제는 고덕 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가 이루는 어떤 세트가 다 만들어져 있고, 이제 안중역 서해 시대에 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창내역의 그 가치 규모도 점점 더 부상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호재들을 안고 있는 호재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이 토지 주변만 보셔도요, 지도 확인해 보셨죠. 고덕 국제 신도시, 그리고 또 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라든지 미군 기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그리고 또 살고 있는 이런 지역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역이라는 건 그만큼 부동산을 찾는 수요도 받쳐준다는 거겠죠. 자, 거기다가 뭐 안중역 개통부터 해서 이 철도망은 점점 나날이 좋아지는 지역이 바로 평택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게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곳 바로 주변에는 창내역이 개통 예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상당한 기대감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오성면 단거리의 토지,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이사님? 네, 지금 100만 원대 초반입니다. 지금 평택에서 역 근처에 있는 토지를, 그것도 길이 접해져 있는 토지를 100만 원대에 사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한 12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져 있어서 한 303평 규모라고 하면은 한 3억 6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시면 안전하게 농지증을 받아서 명의 이전이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